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 이제 하이브리드 실무 3주차 들어갑니다. 저번 주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이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런 주행 모드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필요성은 기존 내연기관에다가 구동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친환경적으로 배출가스 저감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출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였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다양한 주행 모드들이 있는데, 주행 모드 중에 하나가 일단은 시동할 때 엔진 배터리에서 고전의 배터리에서 HSG 쪽으로 전원을 주고, HSG가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네레이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네레이터가 누구를 엔진을 시동을 걸어서 엔진을 시동을 걸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하이브리드 타입들은 다 병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병렬형의 경우에는 뭐가 된다? 엔진과 모터를 따로 해서 구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전기차 모드인 EV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EV 모드 주행을 할 때에는 배터리에서 어디로? 구동 모터 쪽으로 전원을 인가를 시켜주면, 구동 모터는 어디? 오토 트랜스미션, 즉 자동 변속기를 통해서 어디? 변속기의 출력축이 휠로 구동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고토크가 필요할 때는 엔진이 주행을 할 거고요. 엔진이 주행을 할 때는 엔진 클러치가 붙어서 엔진에 있는 동력이 어디? 모터를 지나 자동 변속기를 지나서 추진축으로 고동력이 전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주행이 있죠. 하이브리드 주행은 엔진이 좀 더 고부하를 받을 때, 뭐 에어컨을 동작을 시키거나 등판을 한다거나 할 때 누구를 도와서? 엔진을 도와서 모터가 같이 엔진을 도와서 모터가 같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주행입니다. 그래서 아까 EV 주행 모드와 엔진 주행 모드 두 개를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충전 모드인데요. 충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 주행 플러스 충전입니다. 그래서 엔진으로 주행을 할 때 엔진에서 이렇게 주행이 가고요. 똑같이 엔진 주행할 때 엔진에서 모터를 통해서 어디? 구동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도 바퀴가 구동을 하고 있을 때 언제예요? 내가 주행이 아닌 악셀 페달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악셀 페달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변속기에서 다시 운동 에너지가 들어와서 구동 모터를 지나서, 구동 모터가 운동 에너지를 뭐로 바꾸나요? 전기 에너지를 바꿔서 배터리 충전을 하는 시스템이 회생제동 시스템입니다. 이 회생제동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지비가 좀 줄어들어요? 브레이크 패드 교체라는 그런 소모품에 대한 유지비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V 주행과 함께 이제 충전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배터리에서 모터를 통해서 EV 주행을 하고 있고, 엔진이 구동되면서 누구를 돌려요? HSG라고 하는 충전기를 돌려서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회전 상태에서는 당연히 엔진이 HSG를 돌리고 HSG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뭐 회생제동이라던가 아니면 EV 주행을 하면서 엔진이 HSG라는 제네레이터를 돌려서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연기관에서 좀 더 추가되는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먼저 여기 옆에 차량의 후면부, 즉 트렁크 있는 부분에 고전압 배터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고전압 배터리라고 하는 친구는 통상적으로 배터리의 볼테이지가 240V 또는 270V를 사용을 하고, 현재는 특정 차량들 같은 경우는 400V 시스템까지 사용을 합니다. 고전압 배터리를 왜 이렇게 높게 쓸까요? 배터리의 전압을 높게 쓰는 이유는, 배터리의 전압이 높다라는 이유는 배터리의 용량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것이고, 배터리 용량이 커지게 되면 어떤 게 좋아요? EV 모드로, 전기차 모드로 좀 더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만큼 전기차 EV 모드로 주행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내연기관은 거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고, 이제 점점 어떤 방식의, 기존에는 병렬형 타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떤 타입으로 갈 거냐면 다시 직렬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직렬형에서 엔진을 항상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은 배터리만 충전하는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EREV라는 차량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EREV에 대해서는 제가 대면 수업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라고 하는 일반 내연기관에 없던 배터리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엔진은, 우리 엔진은 똑같습니다. 엔진은 다만 똑같은데 엔진의 옆에 있는 몇 가지가 없어졌어요. 기존에 요 우리 내연기관 엔진은 뭐가 있었나요? 12V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발전기라 부르는 제네레이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을 시동해줘야 하니까 스타트 모터라는 친구, 총 두 가지의 시스템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에는 이 두 가지가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누가 생겼냐면, 자, 옆에 교류 발전기 모양이랑 거의 비슷한 HSG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네레이터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내에서 스타터, 그러니까 스타트 모터의 역할을 하는 친구와 제네레이터 즉 발전하는 친구의 역할을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근데 이 HSG라는 친구도 지금은 이제는 HSG라는 용어보다는 P0라는 모터, P0 모터라는 의미로 용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네레이터는 통상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2V를 충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HSG라고 하는 이 제네레이터는 뭘 충전하냐면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 시동을 걸 수도 있고 고전압 배터리 충전도 할 수 있는 스타터 제네레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 전동식 에어컨 컴프레서라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전동식 에어컨 컴프레서도 원래 어디에 장착이 되어 있었나요? 엔진에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엔진에서 누구의 힘으로 통해서, 엔진의 크랭크 축에서 나오는 힘을 통해서, 그래서 크랭크 축과 풀리에서 벨트로 에어컨 벨트 묶여 있었잖아요. 자, 크랭크 축, 즉 엔진에 나오는 힘을 통해서 컴프레서 뭐예요? 압축기죠. 뭐를 압축하나요? 그죠? 냉매를 압축합니다. 자, 근데 압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스톤이라는 친구가 고압으로 압축을 시켜줍니다. 자, 압축을 시켜줄 때 어때요? 힘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시동을 걸고 에어컨 컴프레서 버튼 딱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엔진 RPM이 일순간 쫙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엔진 RPM이 왜 올라가나요? 엔진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회전을 유지시키려면 기존에 600에서 700rpm으로 있던 친구가 에어컨 컴프레서를 돌리면 엔진의 힘을 컴프레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 800에서 1000rpm까지 엔진 RPM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엔진 RPM을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뭐에 안 좋아요? 연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엔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택했는데 에어컨 컴프레셔가 여전히 엔진의 힘을 사용한다라면 엔진의 연비가 나빠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고전압 배터리를 통해서 뭘 돌리자? 안에서 모터로 통해서 돌리자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에어컨 컴프레셔가 고전압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습 때 한 번 더 보시겠지만 에어컨 컴프레셔의 뒤쪽에는 뭐가 장착이 되어 있냐면 인버터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에서 나온 직류 전원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직류 전원이 여기 안에 있는 모터를 돌려야 되니까 직류 전원이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로 바뀌어서 모터를 구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모터가 구동되면서 공기를 압축하고 냉매를 압축해서 이제 에어컨을 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에는 AAF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AAF는 뭐냐면 액티브 에어 플랩의 약자고요. 자, 하이브리드 차뿐 아니라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 AAF라는 시스템이 장착이 됩니다. 이유는요. 자, 기존의 내연기관은 뭐가 가장 중요했나요? 열 관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차량을 냉각을 빨리 시켜줬어야 해요. 왜? 엔진이 상시로 돌아갑니다. 엔진이 상시로 돌아가다 보니까 첫 번째 냉각을 뭘로 했나요?
공랭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뭐가 있었어요? 냉각 팬이 있었고요. 차가 주행하면 앞에서 들어오는 맞바람을 냉각 팬을 통해서 엔진을 냉각을 시켜주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있나요? 차가 공회전 할 때, 신호등을 대기를 할 때 차가 뭐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앞에서 바람이 안 불어오네요. 냉각 팬은 강제로 돌리지만 그걸로 엔진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순행식으로 냉각을 하죠. 그래서 내연기관에 냉각수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냉각수가 들어가고 공랭식 시스템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엔진도 냉각을 시키지만, 자,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는 또 언제 엔진이 스탑할 때가 있습니다. 왜? 고전의 배터리가 EV 모드로 주행을 할 때는 당연히 엔진이 스탑이 되죠. 자, 엔진이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엔진의 열이 너무 또 식으면 안 되죠. 왜 너무 식으면 안 될까요? 자, 엔진의 열이 너무 식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촉매라는 친구가 있죠. 자, 촉매라는 친구는 무슨 온도가 있나요? 촉매의 활성화 온도가 있습니다. 약 700에서 800도씨의 촉매 활성화 온도가 있어요. 자, 촉매가 활성화 온도에 미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엔진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한 배출가스들이 촉매를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촉매를 그냥 바이패스 해버리죠. 바로 통과를 해버리게 되면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그냥 바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엔진의 온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앞에서 들어오는 차가 주행할 때 공기 저항이 발생하겠죠. 맞바람이라는 그 공기 저항이 있으면 뭐예요? 자동차는 공기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공기를 뚫고 나가는데, 자, 액티브 에어 플랩이라는 플랩으로 앞을 막아주면, 자, 공기가 좀 더 위로 공기 역학적으로 잘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언제? EV 모드로 주행을 할 때 최대한 공기 저항을 적게 받아서 연비를 증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엔진의 온도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액티브 에어 플랩이라는 친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 자, 이 친구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에서의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면 엔진과 모터와 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의 파워트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EOP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EOP는 뭐냐면 일렉트릭 오일 펌프입니다. 일렉트릭 오일 펌프가 왜 필요할까요? 자, 일렉트릭 오일 펌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뭐였냐면, 자, 엔진이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정지를 합니다. 엔진이 정지를 하게 되면 누구도 정지를 할까요? 원래 엔진의 힘을 통해서 움직이던 오일 펌프, 그렇죠? 오일 펌프가 정지를 하게 됩니다. 자, 오일 펌프가 정지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오일의 순환을 잘 도와주질 못하니까 오일이 다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시동이 걸려서 오일이 다시 순환을 해야 되는데, 항상 엔진이 오일에 적혀서 윤활이 잘 되도록, 왜? 자, 엔진이 윤활이 잘 안 된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엔진이 윤활이 잘 안 된 상태에서는 엔진이 뭐가 받아요? 부하를 많이 받겠죠. 열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릭 오일 펌프를 사용을 해서 항상 엔진이 윤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누가 또 있나요? 자, 변속기도 마찬가지죠. 변속기도 오일 펌프가 추가로 하나 더 달립니다. 추가로 달려서 변속기에서도 누가 안에 있는 미션 오일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AH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에는 내연기관에 장착되어 있다가 없어진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스타트 모터,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제동 장치 쪽에 있는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졌냐면 하이드로백이라고 불렀던 우리 브레이크 부스터죠. 브레이크 부스터가 없어졌습니다. 자, 브레이크 부스터는 원래 누구의 어떤 역할로 있었나요? 흡기 다기관에서 나오는 진공, 그 진공을 사용해서 대기압과 진공의 차이를 이용해서 뭐 브레이크 페달에, 운전자가 밟는 페달의 담력을 좀 더 배력시켜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던 게 하이드로백 또는 브레이크 부스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에서는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엔진이 상시로 구동하지 않죠. 엔진이 상시로 구동하지 않다 보니까 엔진에서 흡기다기관에서 항상 진공을 빼올 수가 없어요. 왜? 엔진이 정지한 상태에서도 나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게 됐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하이드로백이 있어서 부스터가 있어서 내가 밟은 담력을 강하게 밀어줘야 되는데 강하게 밀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담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 제동이 잘 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제동 거리가 길어질 거고 그것을 어떻게 방지해야 하느냐 라고 해서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 앞에 하이드로백이라는 부스터 대신에 여기 액티브 하이드롤릭 부스터라는 친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뭐냐면 하이드로 부스터 역할, 즉 브레이크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데 뭐해서 액티브다 보니까 안에 또 모터가 들어갑니다. 모터를 사용을 해서 뭐래요? 하이드로백처럼 하이드로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모터가 하나 더 장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HPCU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PCU는 명칭은 현대기아에서는 HPCU라고 부르고요. 뭐 르노라던가 GM에서는 그냥 PCU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HPCU는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이에요. 자 파워 컨트롤 유닛이다 보니까 어떠한 힘을 동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뭐 ECU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파워 컨트롤 유닛은 좀 특별하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LDC라고 부르는 자, 아까 HSG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가 누굴 충전해 준다고요? 얘는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해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차에서 전장 부품에 사용되는 저전압, 즉 12V죠. 12V 배터리는 충전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12V 배터리는 누가 충전해줘야 하느냐? 자, 12V 배터리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나온 이 고전압을 사용을 합니다. 고전압을 사용을 해서 어디? HPCU라는 친구 안에 LDC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고전압 배터리는 아까 몇 볼트라고요? 240에서 270V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량 전장 부품에서 사용하는 볼트에이지는 12V예요. 자, 고전압이고 저전압이죠.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경해줘야 되니까 로우 DC-DC 즉 직류에서 직류로 변환해주는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그 컨버터가 어디에 장착이 되느냐? 이 HPCU라고 부르는 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LDC라고 부르는 이 친구가 누구? 12V 배터리를 충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CU 안에는 HCU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이라는 친구가 안에 함께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은 누구와 같은 역할을 하냐면 이것이 이제 ECU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에서 뭐 이런 거죠. 지금 엔진이 많이 부하가 받으니까 모터가 개입하자라는 것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지금 배터리 충전량이 모자라니 HSG한테 명령을 내려서 야 HSG야 지금 배터리 충전량이 모자라니까 배터리 충전을 좀 하자라고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안에 모터 컨트롤 유닛이라고 부르는 MCU가 있습니다. 자, 이 모터 컨트롤 유닛은 말 그대로 이 구동 모터와 HSG 모터 두 개를 컨트롤하는 유닛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이 MCU가 또 누구를 컨트롤하냐면 안에 파워 모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파워 모듈이라는 친구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인버터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인버터 에어컨 인버터 뭐 다양한 인버터가 있죠. 그 인버터 무슨 역할을 해주나요? 직류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직류 전원을 어떻게 해요? 교류 전원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그 파워 모듈이 인버터 역할을 해줘요. 그 직류 전원이 들어오면 그 직류를 교류로 변경시켜서 교류로 바꿔서 어디에 돌려요? 모터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클러스터, 계기판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일반 내연기관에서는 클러스터가 어땠냐면 자, 속도계, 그 다음에 옆에 엔진 회전수가 있었죠. RPM 게이지가 있었는데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오면서 RPM 게이지는 보통 많이 없애는 추세고 속도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속도계는 있고 자, RPM 게이지가 있던 부분에 뭐가 오게 되냐면 자, 이제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량을 표시를 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액티브 에코 즉 전기차 EV 모드로 주행을 하면서 방전하는지 그 다음에 회생제동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지 그러니까 충전과 방전에 대한 표시를 RPM 게이지 쪽에다가 표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또 다른
표시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EV ready라는 표시예요. 자, 여기에 ready 표시 또는 뭐 차량 초록색으로 차량 모양의 양방향 화살표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차가 지금 시동이 걸렸다. 시동이 걸렸고 전기차 모드, EV 모드가 현재 레디가 된 상태에서 차량이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계기판도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상세하게 부품들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액티브 에어 플랩이고요. 액티브 에어 플랩의 위치는 보통 라디에이터 그릴 앞쪽에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요 그릴의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앞범퍼 쪽에 있거나 보통 요 그릴 전면부가 보시게 되면 좀 원래는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었다면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이 막혀 있거나 또는 구멍이 뚫려 있어도 어느 일부분은 막혀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 막혀 있는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차량 내부에 뭐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또는 HPCU 인버터의 온도가 올라가서 공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액티브 에어 플랩이 열려서 안쪽으로 바람을 집어넣어 줄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HPCU입니다. HPCU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 통상적으로 이 앞쪽에 있습니다. 내연기관이 있고 원래 12V 배터리가 장착이 되던 그 자리에 배터리를 어디로 보내요? 트렁크 쪽으로 보내버리고요. 앞쪽에 HPCU를 갖다가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12V 배터리 충전하는 LDC와 인버터, 그 다음에 구동 모터를 할 수 있는 MCU의 시스템 전체가 여기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EWP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EWP는 일렉트릭 워터 펌프의 줄임말이고요. 자, 일렉트릭 워터 펌프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자, 기존 내연기관은 냉각수 순환시킬 때 누가 돌았나요? 자, 내연기관에서는 워터 펌프라는 친구가 엔진의 힘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냉각수 순환을 시켜줬습니다. 자, 냉각수 순환을 시켜줬는데 자, 아까 여기 있는 HPCU라고 하는 인버터 있죠? 자, 인버터도 안에 뭐가 있냐면 스위칭 소자, 즉 고속으로 스위칭하는 소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들어요? 고전압이 흐르죠? 고전압이 흐르고 스위칭 소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류를 교류로 전환시켜주는 여기 운동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열이 많이 발생해요.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공랭으로만, 즉 바람으로만 시켜줄 수가 없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냉각수 통이 하나, 이쪽에도 두 개입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이 냉각수는요. 자, 인버터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만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열을 식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로 돌아가는 엔진에 있는 워터펌프를 같이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 이 친구가 필요할 때만 냉각수를 순환시켜 줄 수 있는 일렉트릭 워터펌프, 즉 전자식 워터펌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장착하게 됩니다. 자, 장착을 하게 되면서 이 일렉트릭 워터펌프는 누구와 연결돼요? 자, 인버터랑도 연결이 되지만 아까 발전해준다고 하는 이 HSG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조 리저버 탱크 보시면 자, HPC 위에 있는 보조 리저버 탱커에서 자, 탱크에서 라인을 보시면 앞에 자, 좀 소형의 라디에이터 하나를 통과하고 어디로 가나요? HSG로 빠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순환식으로 순환 구조로 쫙 왔다 갔다 하면서 HSG와 인버터인 HPCU를 두 개를 한 번에 냉각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에서 이제 좀 더 발전을 하게 된 게 뭐였냐면, 자, EWP의 성능이 점점 좋아져요. EWP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워터펌프도 누구의 힘을 사용을 하나요? 엔진의 힘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워터펌프도 빼버립시다. 워터펌프 빼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EWP를 달아서 EWP가 엔진의 냉각수 순환도 함께 도와줍시다 라고 해서 EWP를 추가로 하나씩 더 답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엔진의 부하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죠. 엔진의 부하를 낮추게 되면 뭐가 좋아져요? 연비가 좋아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요즘은 냉각수 워터펌프도 없어지고 이 EWP를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자, HSG는 이 앞부분에 원래 우리 내연기관의 발전기, 교류 발전기가 장착되던 자리에 이렇게 장착이 되게 개선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리저버 탱크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고, 자, 오일 펌프 유닛이 여기에 장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오일 펌프 유닛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엔진이 정지한 상태에서 오일을 펌핑할 수 없을 때 모터를 사용해서 오일을 펌핑해서 뭐 엔진의 윤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OPU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고요.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는 보통 영구 자석형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와 회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하이브리드 모터는 FMED 방식과 TMED 방식,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고요. FMED는 플라이 휠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 TMED는 트랜스미션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TMED 방식의 구동 모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EOP도 나왔죠? 자, EOP는 어디? 일렉트릭 오일 펌프고요. 얘는 지금 현재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디 위치에 있나요? 자동 변속기 쪽에 위치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자, 엔진이 뭐 돌아갈 때, 자, 오일 펌프의 역할을 못할 때, 자, EOP를 사용을 해서 미션 오일도 일렉트릭 오일 펌프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뭐 해주나요? 오일을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워머라는 친구가 또 있습니다. 자, 워머는 왜 장착하나요? 자, 워머는요, 미션 오일의 점도가 차가울 때 어떤가요? 차가울 때 점도가 좀 더 끈적끈적하죠. 자, 하이브리드 차는요, 오일의 점도가 끈적끈적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하가 많이 받겠죠. 부하가 많이 받으면 당연히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의 점도를 좀 묽은 걸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이 끈적끈적하면 안 되다 보니까 뭐예요? 빨리 오일을 데워서 정상적인 온도로 맞춰주기 위해서 자, 자동 변속기에 워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실습할 때 이제 요거 탈장착할 겁니다. 배터리. 자, 이게 고전압 배터리고요. YF 스마트 하이브리드에 장착되어 있는 고전압 배터리고 이게 아마 한 240V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12V 배터리가 뒤쪽에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자, 트렁크에 러그지 판넬이 그대로 다 있는 상태에서 앞쪽에 안전 플러그가 있습니다. 자, 안전 플러그는 항상 탈거하고, 우리 고전압 차단 절차 배우겠지만 안전 플러그는 항상 차단하고 고전압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이제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PRA 프리차지 릴레이와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는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매니지먼트 유닛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칭해서 부르고 있고요. PRA 프리차지 릴레이 같은 경우가 사실상 저는 PRA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PRA 프리차지 릴레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스위치 TR 온 오프했다가 TR 온 오프 할 때 뭐가 발생해요? 서지 전압이라는 게 발생하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릴레이이기 때문에 전원을 인가했다가 전원을 꺼버리면 서지가 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서지가 어디에 안 좋아요? 자, 이제는 얘들은요,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 탈거해서 부품 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보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로 구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회로가 약한 게 뭐예요? 전기적 충격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적 충격인 서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리차지 릴레이라는 친구를 하나를 장착을 해둔 거죠. 자, 그래서 프리차지 릴레이도 여러분들과 함께 분해 조립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HPCU라는 친구고요. 요거 이제 진도 나가고 HPCU를 탈거해서 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PCU, HCU, MCU, LDC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MCU라고 하는 모터 컨트롤 유닛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파워 모듈이라는 친구가 들어있고요. 그 파워 모듈이라는 친구가 뭘 해주냐면, 자, 고전압 배터리 270V인데 선이 몇 가닥입니까? 두 가닥 들어오죠? 선이 두 가닥이라는 얘기는 직류전원이라는 얘기죠. 자, 직류전원이 인가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이 직류전원 그대로 와서 어디로? 에어컨 컴프레셔로 그 직류전원 그대로 보내줍니다. 왜? 에어컨 컴프레셔는 이 뒤쪽에 인버터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컴프레셔로 가서 인버팅 역할에서 모터를 구동하니까 그냥 직류 그대로 전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 전원이 들어와서 어디? LDC, 로우 DC-DC 컨버터, DC에서 DC니까 뭐 하면 돼요? 다운 시켜주면 되죠. 자, 다운 시켜줘서 어디로 가요? 직류 전원인 12V 배터리로 갑니다. 270을 12로 바꿔서 12V 배터리 충전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파워 모듈을 거치겠죠? 모터 컨트롤 유닛 아래에 있는 파워 모듈을 거쳐서 뭐예요? 직류 전원이, 자, 여기 보면 상이 3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3개로 나눠져서 어디로 가나요? EV 모터 쪽으로도 하나 가고,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 HSG라고 하는 친구 쪽으로도 하나씩 넘어갑니다. 직류가 들어와서 교류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충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와 HS 둘 다 뭐예요? 모터도 회생제동 할 거고요. HSG는 뭐예요? 엔진의 힘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발전하게 되면 교류 전원이 어디로 들어와요? 교류 전원이 다시 인버터 쪽으로 들어옵니다. 인버터 쪽으로 들어와서 뭐합니까? 다시 직류로 변환해서 어디? 배터리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일련의 과정을 누가 한다고요? 아까 보셨던 여기 있는 이 친구. 자, HPCU라고 부르는 이 친구가 아까 보셨던 일련의 이 세 가지 다양한 이 과정을 저 친구가 소화해내고 있는 겁니다. 네. 1교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나머지 수업은 여러분들 오후에 만나 뵙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